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들 하면서 시작하죠. 특히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아침이니까요. 예, 조금 마음이 가빠지고 바쁜 하루지만 인사 한번 따뜻하게 나누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딱 세 가지 부류가 센데요. 예,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8시부터 판가름이 나고 있는데 딱 요 세 섹터죠. 예, 지금 딱 보면은 네, 일단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는 사랑해요. 예, 그리고 NXT 강세군 보면은 이미 저희 방에서는 8시 훨씬 전에 이제 영상 찍어드리고 좀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로봇 섹터가 또 아침부터 난리 부르습니다. 아마 주 재료는 현대차에서 그 테슬라의 로봇 전문가 무슨 코박인가 그런 양반을 영입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원전은 또 주말 사이에 전력 부족 얘기 워낙 나오다 보니까 원전 이슈가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원전을 기어코 또 신규 원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갑자기 좀 부상이 되고 있고, 우주항공 쪽도 일부 또 수주공시 나오면서 한 종목 세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비트로넥스텍. 걔가 금요일날 장 끝나고 한 200억대 수주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겸사겸사 또 우주 관련해서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발사체 띄우거나 이런 이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 우주항공 결국 지금 가는 것들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꽤 높아졌다 이래가지고 현대차가 여러 가지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것들 강세까지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하고 조금 배치되는 얘기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법한 얘기가 이제 반도체 관세 이슈거든요. 이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이제 열 하루째 상승세가 나와서 거의 대단한, 그러니까 날수의 연속보다도 폭 자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4200에서 지금 4840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지금 이런 장세가 오늘도 12일째 13일째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미국도 이제 살짝 자, 이제 안내문은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알겠죠. 제가 얘기한다고 제가 금요일날 약간 식은땀이 났었거든요. LS 티라유텍 매매는 저희 제중심으로야 잘하고 끝났는데 오후에 너무 급락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등골이 약간 오싹했다고 할까? 오전에 매매해서 다행이지 오후까지 끌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 어쨌든 어쨌든 매매는 잘하고 끝났다. 그리고 금요일날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누적되는 열 하루째 연속 상승, 시총이 4천조가 넘었다 코스피가. 그리고 셌던 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우뚝 섰고요. 탈모 관련주, 또 원전, 우주항공 이런 것들, 일반 항공주가 셌죠. 금요일 날은 대한항공 그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또 유가도 확 빠지다 보니까 항공주한테 좀 바람이 들어왔고, LS 티라유텍은 제 가이드 계좌 기준으로 9.1% 정도의 수익 매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K리포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성 TNC 고점 16%까지 나왔고요. 그린광학도 고점 11%까지 나왔는데, 그린광학 같은 거 오늘 우주항공주 워낙 또 좋으니까요. 아침에 별 기회 없이 또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살짝 요거는 목요일날 그래프인데, 목요일날 막판에,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지수가 조금 제가 밀리면서 끝났다 막판에.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지수 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금요일 날 아침 이거 할 때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되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종가상으로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진짜 나스닥이라든가 S&P는 뭐 장중 내내 거의 플러스가 한 80% 이상 차지했었는데,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아주 미미하게나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세고 약했던 섹터가 그 다음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우주. 오늘 가뜩이나 센데, 우주 셌어요. 미국에서도. 수소. 미국도 원전 셌습니다. 원전주가 뭐 우리 중심으로 센 거지만, 미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전주가. 요런 부분들. 지금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14% 올랐고, BHI도 7% 이렇게 올랐거든요. 세게 올랐죠. 그리고 우주 쪽으로도 뭐 나라 스페이스가 10%좀 올랐고, 로봇 쪽에서도 나우 로보틱스가 8% 올랐고, 그리고 그 원전 쪽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첫 그 상승이 나왔던 대우건설 있죠. 금요일 날 굉장히 셌는데 오늘도 현재 한 6%대 상승. 그리고 뒤늦게 이제 SK 쪽 그 로봇주가 조금 뜸했거든요. 근데 유일로보틱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움직이더니 오늘 조금 더 상승력을 좀 태우고 있고, 한전기술이 지난주 내내 좋았죠. 오늘도 현재 한 2.5% 정도 상승세 눈에 띕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하이닉스, 그러니까 미국만 생각해 보면 여기 상승 종목에 나와 있듯이 마이크론이 한 7.7% 올랐거든요. 이거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가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론이 16일날 17일 넘어갈 때 150억 불 150조죠. 150조 투자해가지고 HBM 전용 공장 착공식, 기공식이라고 해야 되죠. 착공식이구나. 기공식은 만든 거고.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HBM 점유율을 40%까지 늘린다, 이런 이제 목표를 발표한 게, 결국은 누군가는 치고 올라가면 누군가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뭐 시장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절대 점유율을 그렇게 목표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위협이 된다,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발 관세죠. 반도체에 대해서 뭐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 시설 만들어서 짓지 않으면 뭐 100% 관세도 매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러트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마이크론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공장의 기반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좀 불리하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론이 그냥 7% 올랐네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도 같이 오르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경쟁의 구도로 보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치고 나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곳들의 시각으로 오늘 관점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반도체가 1%좀 올랐고 지수가 약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우리 반도체는 오늘은 조금 아침에 움찔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편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해설자 같지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0.5%, 하이닉스는 1% 정도. 보통 마이크론 오를 때 반응하고는 사뭇 달라요. 자, 로보틱스, T로보틱스 10%, 그리고 유진로봇 13%. 로봇이란 이름만 붙으면 세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 오늘의 테마는 볼 거 없고, 자,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 자주 들어오는 종목도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고, 사실 뭐 지금 이거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닌데 너무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가져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40분이니까 한 50분까지는 이런 좀 이론적인 배경 같은 거는 리포트 같은 거 말씀드리고, 50분부터는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인데, 오늘은 사실 반도체는
그다지 좀 뭐 좋은 쪽으로 주목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 뭐 그런 애들은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계속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2차 전지 같은 느낌인데 미국 놈들이 자꾸 우리나라 투자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대만한테도. 그 대만도 못 이겨서 TSMC가 올해 뭐 500억 불 이상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조금 준다 뭔다 뭐 물론 뭐 줄 생각이었겠지만, 예, 바이든 시대 그래서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 지어놨더니 막상 보조금도 끊기고 업황도 별로라서 회사들이 다 어려워진 거랑 좀 비슷하게 미국에다 좀 잔뜩 공장 지어라. 근데 막상 지어놓으면 그 나중에 못 쓰게 됐을 때 우리나라로 띄어가지고서 뭐 갔다가 우리나라에 옮기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흔히 말해서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전략이라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나 기업들을 막 불러들이잖아요. 뭐 당근책을 쓰든 아니면 압박을 하든 해가지고 불러들이는데 일단 들여오면은 땡이라는 거죠. 처음에 뭐 보조금 줄게 이러고서 꼬셔갖고 데리고 와야 또 마지못해 어쨌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안 줘 갑자기. 그럼 공장 뜯어서 나가요. 못 나가는 거죠. 울며 겨자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놈들이 아주 그냥 그 무시무시한 좀 어마무시한 음심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 참 이걸 그렇다고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관세 100% 때린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되니까 참 진퇴양난. 동맹이라 하더라도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네들 내에 있는 자국 기업에 대한 거. 뭐 이번에 쿠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주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뭐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로 해서 굉장히 막 압박을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예, 거의 뭐 통상정책화 해가지고 왜 쿠팡만 못 살게 해구냐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데, 하여튼 경제적 이익 앞에는 뭐 우방이든 동맹이든 다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 분명히 지금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죠. 일단 CS에서 아틀라스 호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뭐 무엇보다도 현대차에서 그 테슬라의 로봇 관련된 핵심 인력을 자문역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뭐 그 사회이사급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이것도 로봇의 또 진일보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관련주라고 돼 있는 녀석들 중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도 있지만 뭐 유진로봇, 나우로보틱스, 티로보틱 여기 진짜 이름 그냥 맥힌데 적혀 있는 대로 많은 로봇주들이 꽤나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 PHA는 뭔지 모르겠는데 벌써 30% 상한가를 갔는데, 평소에 좀 익은 종목은 아닌데 PHA, BHA는 많이 들어봤어도 PHA는 제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미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좋아요 몇 개 눌러오셨어요? 지금 제가 조회가 안 되니만큼 많이 누르셨나요? 지금 벌써 560분 정도 오셔가지고 자리 꽉꽉 채우고 주고 계신데요. 오시자마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우리 커먼 센스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셔야 여러분들도 좋은 기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한 번씩 꾹 한번 눌러주시고, 2번 누르면 안 돼요. 취소됩니다.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175개예요. 아이고야, 이거 2주째 맞이하니까 벌써 약발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안 돼!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560분 계시니까 500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강요 드리면서 마치 트럼프 같습니다. 그러려는 건 아닌데. 저는 좋아요가 지금 제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애정과 사랑이고,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 하려고 꽁꽁 숨었던 얘기도 막 하지요.
네,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갖고 앉아서 들으시라는 거 하나랑, 아니 이동 중에도 들으시고 뭐 운전 중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장소에서 듣고 계실 텐데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 하나라도 감사한데, 또 하나 오셨으니까 인사 겸 응원 겸 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우리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1.3%라 역대 최고였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관세 가지고 할 때도 현대차가 가격 안 올리면서 계속 시장 점유율 유지하겠다 한 게 결국 먹힌 거죠. 관세를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25%짜리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가격 안 올리고 마진을 줄여가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거의 넘버 3 정도 급의 위상을 갖게 됐다. 거기에서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같은 것들이 좀 조명이 되면서 로봇과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나름대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 뭐 부품주들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도 좀 흐름들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호프라고 하죠. 호프 원전주예요. 원전주가 제가 작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 지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조명받을 게 원전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원전주가 지금 새해 벽두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버티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속 화력하고 석탄만 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신재생 요원하죠. 요원하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도 꽤 망이 낡았는데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만든 신재생 같은 것들을 수도권으로 갖고 오려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뭐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래갖고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 쪽이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이번에 동해안 쪽 저기 뭐 부산 근처에서 해서 그 원전 쪽으로 해서 저 동해안 타고 올라와서 하남 쪽으로 해서 수도권 들어오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 비슷한 거 하는데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지역 반대, 뭐 지중화 해라, 뭐 이런 얘기. 고전압선이 어떻게 막 우리 동네 들어가는 뭐 지나가는 거 싫어, 막 이런 거 태클들이 걸리면서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서해안은 결국은 뭐 대부분의 노선이 바다를 이렇게 끼고서 바다에 그 심어 갖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해저 케이블로 해서 온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공사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특히 또 SMR 이슈, 또 이것도 사실 지으려면 부지 선정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야 원전 앞으로 10년 내로 지어봤자 한두 기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필요하고 많이 짓는 건 미국이고 또 유럽이고 뭐 동남아, 중동 이런 데는 지금 서로 손들고 난리니까 우리 원전주들은 아마 할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짬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원래는 DL, ENC도 원전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은 3개예요. 근데 지금 뭐 현대건설만 날라갔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은 대우건설인데 DL, ENC도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 건설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DL, ENC도 한번 째려보세요. 혹시 거래량 트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18% 올랐거든요. 지금 원전하고 로봇이 제일 세고요. 중간에 이제 우주항공 좀 끼어 있고, 그런 정도거든요. 지금 흐름은 제일 센 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몇 개인지 좀 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목마르고 있습니다. 8시 50분 됐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거 우주항공도 있어요. 스페이스X 이슈 계속 살아있고, 우리나라도 뭐 우주항공 쪽 그 예산도 많아지면서 계속 이슈 만들고 있고, 이제 또 방산하고도 약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테마가 살아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뭡니까? 반도체, 그죠? 원전, 로봇,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이렇게 5대. 이제 거기다가 5천 쪽으로 향한다 이러면 지금 거래대금 하루에 막 4, 50조까지 폭발하고 있죠. 증권주 같은 거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건 어쨌든 증권주 기본에다가 우주 스페이스 X 지분 가치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IMA라는 그 지금 2개 회사만 그 허가받은 그 상품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그 블랙홀이 되겠더라고요. 자금 빨아들이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누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그냥 저금을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예, IMA 계좌 나오면 다 거기다가 돈 맡기지. 원금 보장에다가 4% 내지 8%까지 수익이 나온다는데 누가 2%짜리도 안 되는 예금에다가 맡길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IMA라는 폭발적인 성능을 가진 계좌를 뭐 한투랑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2개만 지금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꽤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360개까지 넓혀주셨는데 조금 오신 분들 이제 또 막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자 지금 삼성전자가 한 1%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는 현대차는 지금 2% 가까이 상승이고요. 원전주, 로봇주, 또 우주항공 위주로 해서 지금 강세 테마군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일단 화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듯이 NXT의 강세군들은 이렇게 로봇하고 원전하고 우주항공. 근데 이게 참 지난주에 로봇이 안 갔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내내 갔고 금요일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로봇에 대해서 그냥 어제도 셌고 말 그대로 주말 안 깨고 생각해보면 5일 전에도 셌고 3일 전에도 셌고 그저께도 셌고 어제도 셌는데 오늘도 세. 미치겠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오르니 또 매매는 더 못하겠고 비싸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현대 쪽 기본 베이스로 해서 계속 이슈는 만들고 있고 숫자가 없어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쌓이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전주들이 뭐 돈을 떼돈으로 버는 건 아닌데 기대감이 엄청 뿡뿡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죠. 우주항공도 더해요. 더하면 이거 세 개가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가 떼돈을 번다고 보기가 어려운 애들 아닙니까 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주들이 나온 거죠. 로봇 그러면 현대차가 떼돈 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HL 만도 포함해서 웬만큼 버는 애들이 로봇의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원전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이 중심이 돼서 또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자회사들 이런 것들이 또 부상이 되는 게 큰 거고, 우주항공은 뭐 IPO 자체 금액 자체가 남다르다 보니까 스페이스 X 그냥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1등 기업이 있어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자체 개발해가지고 발사체 7번째로 띄운 나라고,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뭐 매년 한 번씩이라도 뭐 누리호 발사시켜라 30년까지 달날아간다 이제 이런 이슈가 붙으니까 아직 뭐 자체 공력은 좀 부족해도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 뭐 실적 베이스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이게 좀 주목을 받을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퍼가 몇 안 되는데 이게 테슬라급 유사하게 이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들이 사실 대부분들 퍼가 한 5배 내외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면 왜 발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 플러스 약간 로봇 쪽으로의 약간 그 전이 가능성 이런 것들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뒤에다 로보틱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막 이제 앞으로 보세요. 유행처럼 뒤에다가 로보틱스라는 이름 붙이는 회사들 이제 막 늘어난다. 예. 그러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갑자기 로봇 회사로 변신한다. 이런 이렇게 천명하는 회사들이 꽤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8시 57분까지 됐기 때문에 멤버십이 예. 강의 없음 해지 가능이라고요? 예. 그 가능이라는 게 FM 가이드 기본 주말 강의였다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1시간 반 거의 매일 리딩급의 예. 이걸 하고 있으니 이거 와서 들으시라고. 예. 주말에 1시간 리딩 강의 뭐 FM 가이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예. 와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앞에 그 NXT랑 수익 플러스 이슈를 안고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예. 자, 요런 것들 좀 활용해서 같이 오늘 이제 장 시작 한 2분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오늘 강세군 뛰는 것들 한번 추적을 해보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는 조금 예, 출발들이 좀 미약하겠죠. 아무래도 예. 상대적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는 아주 발빠른 좋은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하나 경구용 비만약 쪽에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제 비추로넥스텍을 이제 매매를 못 하겠어요. 예, 200억대 수주 공시가 나와가지고 오늘 11% 올라서 출발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엄청나게 세게 출발합니다. 자. 뭐 로봇주들도 그냥 기본이고요. 지금 뭐 로봇주 2자릿수 예, 기본으로 예, 올라가는 모양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이요? 뭐 두산이 로봇 상까지가 바로 나오지 않겠죠. 예. 그 대부분 근데 네, 자 지금 시작을 예, 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예. 네, 지금 전체 지수는 삼성자이닉스 약세에 따른 효과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한 10여 초 남았습니다. 예. 자, 지수는 뭐 출발이 좀 마이너스로 예, 출발하는 것으로 예. 멤버십은 오늘 아침에 7시 한 반쯤에 그 링크 영상과 함께 요약 문자 드렸죠? 예. 그게 아침에 나가는 서비스예요. 예. 수익 플러스 일주일에 2번 정도 보장되는 서비스. 네. 어이쿠야, 뭐 장이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개별 종목들은 아주 그냥 예, 난리가 났네요. 예.
네, 지금 상태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양지수가 마이너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이제 바이오도 조금 돌아요. 동계 있고요. 로봇하고 원전하고 뭐 우주항공 섹터, 지금 우주항공 원전 쪽 우리 기술은 두 자릿수 뭐 22%대까지 올라갔고 현대차가 지금 3% 상승이고요. 뭐 그런 유들 강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멤버십은 원래 해지 안 하시면 정기 결제예요. 한 달 지난 시점에 정기 결제로 연장되는 시스템이니까 들으시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지하셔도 되고 그냥 놔두시면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자, 오늘 K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나는 기가비스고 하나는 VM이었는데 요 움직임도 오늘 8%에서 10%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네요. 이거 비츠로넥스텍도 지금 두 자릿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는데요. 아하, 자동차 부품주 갖고 있던 거 지금 고점에다가 한 7%급에다 걸어놨더니 나가버렸네. 그 대신 이제 마이너스 약간 눌림목 구간에다 더 심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실패했고. 자, 지금 오늘 리포트 종목 기가비스랑 VM이 두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8%대 공이 똑같이 올라가는 모양도 되게 특이하고요. 자, 지금 초반에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은 소폭 사자, 선물도 약간 사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이 조금 팔자고 개인들이 코스닥 위주로 좀 열심히 사고 있다. 지수는 지금 한 10포인트 마이너스 출발이었는데 반도체 쪽 낙폭이 작아지면서 거기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현대차가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11.3% 나와가지고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폭이 좀 줄었어요. 근데 지금 날아가는 건 현대차죠. 7.5%. 현대차 계열이 엄청나게 조명을 받고 있다. 제가 오늘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따가 이제 자료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얘네들이 지금 줄 서가지고 반도체를 사겠다고 돼 있는데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관세를 얹어가지고 가격을 인상하면 그럼 얘네들이 안 사갈 거냐. 지금 칩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게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트럼프 관세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솔직히 좀 흔히 말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죠. 이게 뭐 무한대로 가격을 뺄 이슈라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거 오늘 만약 개별 악재 없이 그냥 뭐 3%급 정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지금 딱 보면 그런 애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체국에서 뭐가 왔어? 뉴로메카는 생각보다 진짜 그 삼성 자산운용하고 그런 데서 10%씩 가졌다라는 게 진짜 이게 제2의 뭐 레인보우식으로 지금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삼성전자가 산 게 아닌데 사실 그런 그 벤처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두 군데서 샀는데 공교롭게 또 5%씩 사가지고 합치니까 10%가 된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슈를 만드는데 뉴로메카가 원래는 이거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 알지만 한 5, 6일 전까지는 로봇 쪽에서 굉장히 소외주였거든요. 다른 애들 막 갈 때도 전혀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얘가 그거를 털어냈어. 야, 오늘 요거 제가 무진장 지난주에 강조드려서 많이 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제 홀라당 팔긴 했어요. 지금 팔았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 올라가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들도 올라가는데 그 1차 벤더 회사면서 제가 CS 때 그 CS UAM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되게 좀 이슈가 됐던 회사라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삼보모터스라고 이 녀석 날라갔네. 자리를 아주 잘 갖춰놨더니 지금 아주 흐름이 좋아졌어요. 얘도 뭐 뉴로메카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지금 9,2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 그림 보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긴 하죠. 하여튼 뭐 지금 뉴로메카 그림만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삼보 모터스도 하여튼 그림 지금 VI 걸린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싸게 사보려고 그러다 못 샀어요. 개별 종목 질문은 여기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는 걸로. 뭐 한 종목 움직이는 거마다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왜 저런지 알겠습니다. 근데 두산로보틱스 아까 뭐 상한가 호가가 초반에 NXT에서 나왔었나 본데 뭐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14%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삼보모터스 VI 걸린 거랑도 그렇고 뭐야 이거 잘 가는 거 아니야? 뭐 잘 가는 거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나 보죠. 야 G2G바이오도 금요일날 9만원 정도였다 갑자기 72,000원으로 내려갔다가 중간에 막 방황하다가 막판에 좀 올리는 식으로 끝나더니 시간에서 좀 올랐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올라가네요. 6.7%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도 흐름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해도 현대차 또 기존의 뭐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강세 나오거나 이러면 쓸 수 있다는 거. 하이닉스는 또 가뜩이나 이제 마이크론하고 좀 동조되는 분위기라 빠른 속도로 플러스가 났네요. 지금 한 11분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이게 경쟁이자 이제 관세 이슈로 맞물려서 봐서는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흐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슈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꿀릴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직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미국 애들이 지금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무슨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진을 치고 10달라고 그러고 앉았는데, 관세를 금 올리면 너네 안 사갈 거야? 예. 사갈 거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삼보모터스 조금 싸게 팔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885에 팔았는데 예, 세게 올라가지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거 40% 비중으로 5,000주까지 계좌에 태웠던 거, 예. 그래도 주요했던 거죠. 삼보모터스. 제가 딴 거 없어요. 그 CS 그 자료 화면 같은 거 막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 이 회사가 갑자기 UAM을 독자 개발해서 전시를 했다고 CS에서. 그거 보고 제가 뿅 가가지고 샀던 건데, 아이고야, 오늘 이거 보통 아닌데요. 예. 파니까 날아가는 건 오늘도 예, 마찬가지인데, 삼보모터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삼보모터스가 한 10,000원까지도 가겠는걸, 이 그림이면. 예. 굉장히 치고 올라가네요. 예. 이게 이제 자동차 얘기도 되고, 또 UAM도, 현대차도 나름대로 또 UAM 뭐 모빌리티 개념으로 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골고루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보모터스가 예,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8,400원에 그 몇십 원 차이로 늘까 말 넣었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아까 출발이 8,470원이길래 잠깐 눌림목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400원에다 넣고서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거의 시가가 저가인 것처럼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아쉽지만 뭐 어떡해. 일단 잘 매매하고 나왔다. 근데 지금 삼보모터스는 시작한 지가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그 현대차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거에 아주 제 코스다. 예.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지금 현대차가 45만원 초근접입니다. 뉴로메카 23%, 삼보모터스 16%, G2G바이오 7%. 올라가는 게 아주 다양하게 많네요. 예. 로봇주도 이거 잘 가는데요. 예. 제가 지금 사실 신고가 안 내는 로봇주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신고가를 대부분 내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흐름에서 어쨌든 강세 종목군들이 나오는 게 뭐 너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 아니더라도 지수가 예, 플러스가 나고 이런 거의 모양은 좋은데, 오늘 밤에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 안 해요. 오늘 뭐 루터킹 목사 뭐 기념일인가 이래가지고 안 하긴 안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어쨌든 관세 이슈에 대해서 뭐 제 주장은 네, 나름대로 제 주장대로 하지만 어쨌든 주가로 봐서는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가 글쎄 오늘 열 이틀째 상승을 계속 할지 여부가 저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점에서 조금 물량 정리 요런 차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예, 뭐 원전 쪽 지금 분위기는 워낙 좋기 때문에 DLENC도 제2의 현대건설, 뭐 지금 대우건설이 어쨌든 뭐 현대건설 뒤를 따라가니까 DLENC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현재로는 뭐야 이게? 예. 아유 깜짝 놀랐네. 이게 아니 이게 분봉이구나. 예. 이거 아침에 많이 올랐었네. 예. 이게 뭐예요? 아침에 얘가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7%까지 갔던 거예요. 예. 아 이게 대체거래소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게 티라유텍은 제가 이제 너무 이상한 게 금요일날 매매는 잘 하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한 기준으로 보면 거의 15% 이상 빠졌거든요. 예. 오늘은 다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도 자회사 두 군데가 로봇을 해요. 그래서 로봇주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금요일날 변동성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간담이 좀 선을 했었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졌네요. 자, 두랑 로보틱스가 진짜 아까 아침에 누군가 보셨다는 그 호가 그대로 18%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종목이더라? 그때 현대 오토에버가 시간외 그 대책으로 해서 아침에 상한가로 출발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장에서 뭐 1, 2% 이렇게 출발했죠. 상한가 말도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상한가에 끝났어요, 그날. 예. 그게 되게, 오싹거리는 건데, 8시 고 시작할 때 누군가 상으로 막, 예, 쳐갖고 몇 주 안 되는 걸로 올려놨는데, 결국은 그 상으로 끝내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끔 참 골 때리는 경우도 있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거 세상 요지경입니다. 로봇주들은 지금 예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뭐 10% 이하가 잘 없어 보이는 삼보모터스는 로봇이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왜 그랬죠. 2차전지 장비주들하고 반도체 장비주 쪽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바꾸면 다 로봇주 된다. 예, 나도 다 로봇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현대차에 뭔가 납품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애들 뭐 최근에 지금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것도 그 모베드라고 하는 그 주차 로봇 같은데 부품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지수는 조금 올라가다가 또 예, 주춤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마이너스가 나고 2차 전지 쪽은 에너지 솔루션도 살짝 마이너스, 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예, 그러고 있고 뭐 자동차 쪽은 지금 좋고요. 뭐 또 전력 인프라나 조선 쪽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5%대 상승이라서 예, 좋은 모습이고요. G2G 바이오, 뭐 리브스메드, 아이고 서부 트럭 터미널도 요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예, 살짝 올라갔네. 지금 상승 종목은 뭐 물론 하락 종목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흘러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저번에 지난주 중반에 좀 해석은 두상 치면 거의 완성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 다음날 좀 주춤하긴 했죠. 근데 시장에서 밀어붙이는 게 그냥 제2의 레인보우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거 삼성 자산운용이나 뭐 삼성 무슨 또 하나의 운용회사가 5%씩 갖고 있다. 이게 삼성에서 인수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 자산운용사가 지네 그 펀딩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뉴로메칼 5%쯤 담았다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가 지금 요새 이제 하수상하게 삼성에서 이제 로봇주 M&A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뭐 이러는 거죠 지금. 예. 이런 게 또 걸려들어서 이미 10%쯤 갖고 있으니 M&A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종목 아니냐, 이런 시각들. 예. 그런 것들이 만드는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면 이미 시세는 끝난 걸 거고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냥 그럴까라고 예상하는 것들로 지수나 가격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봐달라고 이 끌고 다니는 애들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네, 한마디로.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맥락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맥락이 없으면 안 올랐겠죠. 근데 삼성 자산운용사 두 군데서 5%씩 지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마치 삼성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대표적인 로봇주 제2의 레인보우처럼 지금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어쨌든 설치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까지 갔겠죠. 뭐 제가 봐서는 여기 안에 기술력 뭐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갔다 이러기는 좀 오버고요. 얘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날아간 게 투자 경고도 묶였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날아갔다라는 건 그냥 삼성가의 일원이 됐다, 이런 이제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사이즈도 이게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거의 지금 3배 올랐잖아요. 한 5일 6일 만에 상을 한 4번쯤 가다 보니까. 근데 1조거든요 아직 좀 뭐라고 할까, 만만하다고 할까. 예. 아직 건들만 하죠. 예. 한정기술도 마이너스 나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데, 원전주들이 뭐 그렇게 처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 마이너스 한 2~3%급 개별적으로 나오면 예, 매수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근데 저는 오늘은 제 생각 오늘이 디데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관세 이슈 가지고 어차피 하루는 쉬어가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쉴 거지? 하루 쉰다. 잠깐 반짝이라도 좀 쉬자 이러면 저 오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또 미국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을 디데이로 잡았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와우 한 600~700 올랐으니까 뭐 100포인트 빠져 이런 장이 아니고, 지금 뭐 로봇하고 원전하고 우주항공 또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만으로도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한 3%씩 밀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수가 뭐 30~40 이렇게 밀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보합 정도에서 약간 밀릴까 말까. 그 대신 이제 뭐가 갈까요? 삼성자 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코스닥 개별주들이 신이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정상으로 보면 코스피가 약간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저는 한 60%쯤 돼 보이고, 코스닥은 예, 오히려 플러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마들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오르는 애들 몇몇을 보면 코스닥 애들이 꽤나 그 여러 이슈에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오르기가 쉬운 건 코스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반도체 관세 이슈에 대해서 뭐 장중 지금 아직도 6시간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대로 만약 뭐 흘러가면 도로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 삼성자이닉스가 뭐 관세 업으면 뭐 안 팔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아, 이게 근데 진짜 가는 애들 뭐 지금 티로보틱스 개별 이슈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19% 올라. 두산 로보틱스? 아니 뭐 개별로 뭐 호재가 있겠어요? 별로 저는 없을 것 같은데 18% 올라. 그냥 올라요 막. 예, 진짜 이거 얘네들 이제 로봇주라는 게 물론 뭐 나중에 진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이제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 뭐 주도주가 돼갖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 뉴로메카 이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상한가를 지키는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들잖아요. 만들기까지 어려운 거지. 저렇게 상한가 치면 뭐 오늘이 끝이 아니면 안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붙겠죠. 예, 뭐 두산으로 붙었는지 티로보로 붙었는지 예, 로봇주 또 여러 개로 좀 퍼지고 있어요. 유진 로봇도 있고 로봇주 뭐가 또 타겟이 돼서 올라갈지 싶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좀 예, 붙긴 붙은 거죠. 왜냐하면 얘는 양봉이 이번에 처음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양봉이 처음 보이지 않으세요? 대형 양봉? 예. 다 짜잘하게만 있었는데 이거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워낙 좋았다가 좀 밀렸는데 요런 녀석도 이거 지금 가려면 더 가죠.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내버리려면은 아직 그 무상증자 기준일이 29일인가 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거든요. 한 번 더 보내도 될 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뭐 지금 봐서는 거침이 없을 것 같아. 아까 16,000원까지 찍어주고 지금 16,900원대인데 예.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안 간 거 중에 좀 지금 로봇주는 계속 안 간 거 찾기예요. 덜 간 거 찾기. 예. 덜 간 거 뭐 있을까? 지금 신고가 안 난 거 뭐 있을까? 이런 거 찾는 거거든요. 고영도 지금 신고가가 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예. 신고가 안 난 거 중에 하나 찾자고 치면은 원래 저도 요거 좀 매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거 좀 올랐을 거야 아마. 신규죠. 신규 로봇주. 이거 뭐 로봇주.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부품주거나 2차 전지주인데 나 로봇주야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원래 그냥 로봇주 애들도 있고 예. 그런 애들 성격들이 좀 몇 개 이제 섞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리브스메드가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5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요게 지난 한 번에 71,000원을 쳤으니까 지금 뭐 로봇주 중에 오버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시메스도 좀 덜 움직이는 애죠. 예, 맞아요. 제가 요새 지지난 연초쯤에 그 외부 유튜버 가가지고 로봇주 얘기할 때 제가 딱 두 종목 얘기했거든요. 좀 기대감 큰 거. 네. 하나는 시메스였고 하나는 아진엑스텍이었는데 아진엑스텍은 이제 날라간 거고 시메스가 상대적으로 좀 안 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조금 덜 갔네요. 덜 간 거 사놓으면 올라갈 거는 같죠? 예. 순서가 올 거니까. 시메스가 제 생각에 그 이름 그 레벨로만 제가 그냥 평가를 드리면 지금 슈림 로봇 같은 거 신고가 나 있죠 이렇게 막. 예. 아니 전 얘보다 뭐가 못하지? 예. 그리고 클로봇도 좋아 보이는데 클로봇 이제 이미 좀 비싸죠 가격대가. 클로봇도 뭐
예, 지금 이제 봉으로 보면 신고가 나 있는 거나 비슷한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세게 올라가다가 뭐 반쯤 눌림목으로 끝나긴 했는데, 얘도 뭐 계속 신고가 흐름이고, 지금 로봇주 중에 신고가 안 내거나 아직 못 미쳐 있는 애들 결국 순서는 돌아온다. 예. 제가 아지넥스텍도 1, 2주 전에 얘는 왜 신고가가 안 나지? 이래가지고서 사놓은 데다가 이제 물론 뭐 다른 이슈도 좀 보고서 산 거긴 하지만 결국은 터져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로보로보? 근데 로보로보는 조금 워낙 그 1세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로보로보가 약간 신선미가 좀 많이 떨어져요. 로보로보가 뭐 로보로보는 갔는데 그래도 아니 로보로보가 안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최근까지도 배열이 좀 안 좋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추세적으로 막 상승을 논하면서 가는 종목은 아니었고, 최근에 좀 안 간 거 중에 가는 거 이거잖아요. 유일로보. 이거 SK 계열 쪽이었는데 진짜 안 가다가 요새 조금 가는 거죠. 뒤늦게 붙은 애죠, 얘. 유일로보틱스. 네, 아직 오늘 104,000원 찍으면서 이제 신고가 나긴 했는데, 최근에 여기 흐름으로 보면은 상당히 안 간 축이에요, 이거는. 네. 원래 놀던 가격이 한 8만원에서 9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놀던 가격에서 10%밖에 안 올랐으면은 오늘 오른 게 그냥 전부다 싶을 정도로 이제 고점 돌파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아직은 좀 있어 보이는 종목 같아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는 전 관심은 없어요. 뭐 갖고 있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는 저한테는 뭐 중요한 이슈가 아니니까. 네, 지수는 약간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 희비가 그 시장별로는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4,800대 아닙니까?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4,400대요, 500대요 이러고 있었을 텐데, 뭐 일주일 내내 오르고 열하루 계속 오르고 해가지고 4,800대가 되고 나니까 사실 지수 지금 뭐 6포인트 마이너스예요, 5포인트 플러스예요,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이따가 2, 30 정도, 3, 40 정도 움직이는 게 뭐 지난주에도 사실 장중 마이너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근데 뭐 점심 넘어가면서 또 꾸역꾸역 플러스 나더니 막판 돼서는 뭐 50, 60, 70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장을 지난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이라는 게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이슈가 뭐가 있었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회색 코뿔 소식에 악재가 나온 게 있나, 이런 거 이제 점검하시면서 오늘을 약간 탈출의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거냐, 이런 관점인데, 뭐 지금 봐서는 별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진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냥 찔끔 반도체 관세 때문에 약간 움츠려 뭐 요런 정도 상황도 될까 말까 수준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9시 35분, 참 이게 1시간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10시까지 제가 몇 마디 안 하고 한 것 같은데도 금방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 빼고 지금 뭐 갑자기 어떤 업황이나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시는 뭐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상황들을 같이 한번 예, 공유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삼전이 쉬어야 이게 나머지 개별주들이 조금 숨을 튼다는 게 이게 참 비밀 아니 비밀인데, 야, 협진도 이거 보세요. 협진도 그 엔로보틱스로 이름 바꾼다 하니까 오늘은 결국 상한가 같잖아요. 예. 하다못해 제가 이름 바꾸는 회사들 나올 거라 그랬죠. 지금 두 군데가 나왔죠. 라운테크가 라운로보틱스로 바꾸고, 협진이 또 엔로보틱스인가 이름을 아예 바꿔요. 협진 상한가 들어갔는데 저게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납품한다 물론 이슈도 있었겠지만 제일 되게 웃긴 건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협진이 이름 되게 협진 그럼 협진 양행 뭐 이런 거 막 그릇 만드는 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협진 그러면 예, 갑자기 근데 무슨 엔로보틱스인가 뭐 이렇게 이름 바꾼다 그래봐. 갑자기 첨단 로봇 회사로 이름이 바뀌는 듯한 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요. 네, 물론 다른 이슈가 섞여 있겠지만 이름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름도 바꾼다. 그렇게 보면 이름 하나 바꾼다는 라운테크도 라운로보틱스로 이름 바꾼다는데 이게 참 웃긴 것 같아도 시장이라는 데가 뭐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뭐 꼴등이 뭐가 뛰면 모두 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이상하게 페어가 붙어서 그런 경우들이 진짜 나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라운테크는 지금 몇 프로 움직였나? 7% 움직였네. 그나마 얘는 착했네. 아침에 한 1, 2%도 있고. 얘 이름 바꾼다는데 예, 동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운 로보틱스로 이름 바꾸는데 안 갔어. 협진은 상한가 갔는데. 참 이게 그냥 다 뭐 과학적으로 다 생각해서만 움직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네. 뭐 재밌는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아유 이게 뭐야?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 드리면서 라모테크 샀어요. 다시 예, 한번 사봤습니다. 16,440원에 예, 좀 사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430원에 한번 사봤는데 방금 얘기 드리면서 야 이름 바꾼 협진은 올라갔는데 너는 왜 안 올라가니? 예, 이러고서 예, 너도 올라가야 되잖아. 이름 바꿨잖아.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 장난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 그런 구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라가 보자는 거죠. 예. 삼전은 뭐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월 달에 나와보면 알겠죠. 근데 뭐 어쨌든 25조 내지 30조 가까이 벌고 만약 140조 막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면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예, 한 20만 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이라는 데가 참 거의 미쳤잖아요. 시장이 막 미쳐 돌아가는데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5천 되면 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벌써 뭐 인버스 쳐가지고 뭐 손해났다. 뭐 지금도 예, 얼마 전에 쳤는데 뭐 까졌어요. 이런 분들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진짜 그 여의도 한복판에서 지금 무슨 소문까지 나오냐면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예, 만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와요. 만까지. 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지수대인데 만까지 보낸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고매조매 하면서 이거 그게 물론 대단히 이제 꼬시는 얘기겠죠. 얘네들이 뭐 잔뜩 사놓고 나서 이래도 안 살 거냐 뭐 이러고서 지금 계속 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이게 진짜 나중에 시장 어떻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국은 이 상태면은 안 나가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정도 벌려놓고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상당히 뭔가를 더 추구할 것 같은데 결국 뭐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시장의 생리로 본 개인들의 뭐 마지막 배팅과 대폭발을 이끌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니까 네. 그쵸. 이름을 차라리 LG 로보틱스로 바꾸면 예, 가격은 50% 이상 올라갈걸요. 네. 제 생각에는 LG도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LG가 물론 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CS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망신 당했어요. LG. 예. 뭐 홈로봇이라고 갖고 나가갖고 느려 터져가지고 일도 뭐 수건을 접는데 그냥 뚫뚫 말리고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LG가 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좀 오른 걸로 보긴 봤는데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뭐 자회사들 2개쯤 있고 3개쯤 있고 LG가 자회사 투자는 많이 해놨죠. 저 로봇 쪽으로. 그리고 그냥 전장만 보면 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참 이번에 나가서 뭐 본전도 못 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러니까 LG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조금 목요일날인가 뭐 반등이 좀 있었는데 금요일날이죠. 예. 얘가 흐름은 어쨌든 타긴 탔는데 이게 지금 금요일날 고가가 나오고 뭐 오늘도 2% 10만원 드디어 뭐 등국도 됐으니 이게 좀 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로봇 쪽에서 다른 그 자회사들 얼마나 뭐 잘 이용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LG전자 이번에 갖고 나간 홈로봇은 제가 봐선 실패거든요. 그 제가 일설에 들어보니까 거기 LG 홈로봇 보러 그 시연한다 그래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30초 만에 다 갔대요. 예,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전해지던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흐름은 뭐 홈로봇 선보였다 이거 가지고 하여튼 이슈를 만드는지 나름대로 올라가긴 하네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20%대 상승까지 나오고요. 뭐 휴림 로봇 15%, SBB 이게 옛날에 그 로봇의 등급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뉴로메카랑 SBB가 제가 생각한 거의 동급이었거든요. 예, 지금 근데 뉴로메카도 뭐 날라가고 SBB도 요새 뭐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예, 옛날에 거의 동급이었어요. 제가 그 23년도 막 레인보우 날라갈 때 보면은 그때 기술력은 있는데 임자가 없는 애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SBB랑 뉴로메카였는데 원래 지금 레인보우는 뭐 삼성으로 갔고 유일로보틱스 SK로 갔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애들은 LG로 갔고 또 뭐 하나는 별도로 아마 로보틱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뉴로메카 지분이 4%인가가 원래 포스코에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론. 근데 이게 갑자기 삼성 쪽이다 이래갖고 뭐 서로 지분 경쟁이 붙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뉴로메카가 뭐 난리가 났는데 뉴로메카는 약간 이제 범 포스코였다고 원래는. 예, 4% 지분이 있다고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삼성으로 인식돼갖고 날아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SBB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속기 국산화 이슈도 있는데 얘는 소속이 없어요. 어디가 따로 이렇게 가져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그냥 뭐 개인 단독 지분이거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야, 저거 며칠 전에 상장한 MBR 모션 또 10%대 중반까지 로봇주들이 그냥 지금 하나둘 순환매를 띄면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천지네. 아이고, 예.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거기서 그 가격이네. 예.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고. 예. 그냥 좀 있어 보는 거죠 뭐. 예. 너도 이름 바꿨잖아 이러고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생각 여러 번 하면 절대 못 먹죠. 예. 로봇이 돈을 버냐 뭐 이런 거 따지면 로봇 어떻게 삽니까? 예. 아무 상관 없는데 지금이 로봇이 돈 번다고 날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 로봇이 지금 올해 휴머노이드 깔려봤자 6만 대, 내년도에 한 10만 대. 휴머노이드가 일상화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볼 정도로 뭐 차 중에 한 10분의 1은 전기차야 이런 시대가 오려면 로봇도 뭐 많이 길거리 다니는 시대 이런 거 생각하려면 최소한 저는 5년 후라고 보는데 5년 후는 진짜 다닐 거야? 모르죠 아무도. 근데 그럴 거란 예상이 저는 드는데 로봇주는 지금 뭐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든탑이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굳건하게 막 실적으로 막 탑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바닷가 그 파도치기 바로 전인데 모래탑을 쌓는 기분이 많이 들죠. 근데 모래탑은 엄청나게 빨리 지을 거 아니에요? 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렇게 굳건하게 지을 탑도 아니고 그냥 대충 막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파도가 와가지고 쓸려요. 그게 지키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져.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날아가고 하면은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그냥 우상향으로만 못 가겠죠. 당연히 회사 밸류 찾아보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날아갔네 이런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또 1조짜리 막 된 애들이 보면 매출액 뭐 한 1년에 한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들 수두룩할 텐데 거의 바이오급이라고요 로봇주들. 그냥 뭐 날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격을 뭐 지켜줄 수 있느냐? 못 지키죠. 나중에 되면 분명히 또 가라앉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월 한 하순 정도까지만 난리치다가 조금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3월 달에 그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 날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또 날아가겠죠.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시행이 되니 로봇의 수요가 또 얼마나 늘어날까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뭐 별 조정 없이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멘텀이 살아있고 계속 끌고 가자 이런 마음들 먹고서 그냥.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진짜 그 후유증이 대단하겠죠. 이거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올라가니까 그냥 냅둔다. 뭐 누가 이걸 태클을 거냐 이러고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가치 비해서 밸류, 그러니까 밸류는 뭐 1000이다. 근데 지금 뭐 4000, 5000 이런 식으로 오버밸류 되는 애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그래서 누가 배신 때려가지고서 오늘 장을 끝장낼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다 그러면 싸다 이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제가 봐도 어쨌든 개인들께서 뭐 시장에 지금 미쳐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시장 끝나게 끝자리를 잡자 이런 시각이 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사긴 사는데 이거 가지고서 오늘 장이 끝났다 신호를 느낄 만큼 많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들이 순수하게 저 개인 창구로 해서 지금 이제 볼륨들이 커졌기 때문에 1조도 훨씬 넘어야 돼. 한 2조? 뭐 그 정도 이상은 사줘야지 개인들이 좀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서나 조금 주춤되지 않을까 진짜로. 지금 봐서는 장이 아까 뭐 몇 포인트쯤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도 이게 그냥 조금 누가 재채기 한번 하면 바로 플러스로 돌 지수라서 별로 뭐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은. 10만원이 LG전자가 아까 제가 뭐 답답하다고 한 거는 뭐 주관적인 그 어떤 동작을 보고 느낀 거고, 그래도 LG도 로봇 한다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거에 뭐 방점을 둘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로봇 한다는 지금 이슈는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 가면은 속도감이든 뭐 안정감이든 일을 뭐 가성비 있게 하든, 사실 이번에 뭐 얘기 딴지 걸면 걸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시제품 만드는 데는 거의 한 4억 들었다고 해요. 한 대. 그 로봇을 4억짜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양산 전이니까 그렇죠. 뭐 양산하면 2억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억대면은 그럼 쓸 수 있느냐, 또 그때 가선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충분히 쓰겠죠.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그 고임금 받는 분들 지금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몇 억씩 주고 내보내잖아요. 당장 저렇게 돈을 주고 내보내면 손해 아니야 싶은데 한 2-3년, 1-2년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은행이 뭐 적자나고 이익 주는 거 보셨어요?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간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동차 회사 같은 데도 현대차 같은 데가 이제 28년도에 뭐 3만 대 정도를 투입을 할 거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줄진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들 뽑는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HMC라는 그 메타플랜트 새로 진 공장은 그 자동화율이 90%가 넘는데요. 거의 자동으로 돈다는 거예요. 자동차 조립하고 만드는데 사람이 거의 뭐 개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저런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주처럼 갑자기 얘기 드리다가 끝내면은 너무 황당하실 것 같아갖고 제 끝에 5분은 시장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요 페이지를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뉴로맥 하나 악가상 들어갔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넘버원인 섹터가 진짜 길고 오래 가거든요. 우리나라가 넘버원. 그래서 넘버원인 거 앞에다가는 K를 붙일 수가 있어요. K는 아무한테나 붙이진 않아요. K를 붙일 수 있는 쪽이 이것만 해야 돼. 사실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를 붙일 수 있는 것만 해라. 여러분들 그 종목 앞에다가 K 붙여봐.
K를 다 붙여가지고 그럴만 하면은 갖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데면 파세요. 웬만하면. 예, 시세 연속성이나 추세가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K가 안 붙으면. 네, K를 한번 붙여보세요. 꼭. 그래서 K조선, K원전, K방산, K전력기기, K푸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거잖아요. 조선 알아주죠. 원전 알아주죠. 방산 알아주죠. 전력기기 알아주죠. 푸드 뜨고 있죠. 화장품 알아주죠. K 한류 괜찮죠. K 반도체 괜찮아요. 근데 로봇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말 이번에 CES 전까지는 로봇이 뭐가 있는데 여기 K 붙이면 웃기지. K가 뭐가 한 게 있는데 레인보우가 그냥 삼성에 인수돼 갖고 9조짜리가 됐지만 매출도 없어 뭐도 없어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만들어내지도 못해. 이런 상황에 나머지 애들은 오죽해요. 그나마 로보티즈 택배 로봇 그거 일개미 집개미 그래갖고 호텔에서 수건 날르는 용도로나 쓰는 정도. 저쪽 강남이나 어디 분당에서 일부 커피 나르는 거 시범 사업 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게 맞아요. 현실은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된 겁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된 거 아니에요. 미국 회사인 거 알겠는데 지분 80-90%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잖아. 현대차, 기아차, 정의선 회장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K로봇이 되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아틀라스를 빙자해가지고 현대차가 K로봇의 대장주가 된 거죠. 예, 한마디로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알아주듯이 그렇게 대장주가 된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아틀라스 공개되면서 베스트 로봇상 받았지. 그 세간의 평가가 옵티머스랑 맞짱뜰 수 있는 유일한 거의 로봇이다. 왜냐면 이것도 진영 논리예요. 아무리 유니트리가 날아다니고 두 발 발차기를 하고 발차기를 하고 수박을 깨니 댄스를 열심히 하니, 솔직히 댄스 열심히 치고 그런 건 사람이 해야지 감흥이 있지. 로봇이 사람 옆에서 춤을 엄청나게 잘 추거나 마라톤을 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로봇을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쇼잉으로 그걸 즐기려고 로봇끼리 물론 얼마 전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로봇끼리 이렇게 권투 비슷하게 격투기 같은 거 하는 그 로봇 영화 있어요.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본 영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휴먼이 좀 들어가서 그랬던 거긴 한데, 나중에 로봇끼리 싸우는 그 박서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e스포츠가 돼서 난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 그런 거 좀 배제하고 보면은 어쨌든 로봇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춤을 추거나 마라톤을 뛰거나 2단 옆차기를 하거나 이런 것 쪽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솔직히. 물론 개 중에는 사람 대신 전투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는 논외로 치고 보면은 NBR 모션 아까 10%대였는데 그새 10% 올라갔네. 로봇주가 지금 그냥 돌아가면서 점핑인데 환장 먹었다. 시간이 10시네. 오늘도 갑자기 끝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일 이어질게요. 자, 로봇에 대한 관점은 내일 다시 이어서 갑시다. 자, 갑자기 끝내서 오늘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유있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갑자기 급마무리하고요. 여러분과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